참으로 부유한 사람은 삶 속에 시가 있는 사람, 삶 속에 침묵이 있는 사람, 삶 속에 뿌리가 있고 축제가 있으며 내면의 정원에 꽃이 만발한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2017년 정유년 1월도 어느덧 벌써 중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다짐들 그대로 잘 실천되고 있으신지요? 부디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의 삶에 시가 있고 침묵이 있고 그리고 내면의 정원이 활짝 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첫 곡은 그리스 출신이면서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이죠. 야니가 피아노로 연주합니다. 매혹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굉장히 그 아름다운 환경을 만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풍경과 마주칠 때
또 어떤 이렇게 황홀감, 그리고 뭔가 어디에 이렇게 푹 마법에 빠진 것처럼 매료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음악가들은 아마 이렇게 영감이 탁 떠오르면서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콩나물 대가리라 그러죠. 그 오선지가 막 움직이는 거죠. 그 황홀한 순간, 아름다운 순간을 그게 그냥 이렇게 가슴에서 막 폭발적으로 올라오면 그걸 오선지에 옮겨보고 싶고 그걸 이렇게 연주해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피아노 연주로 들으신 매혹이라고 하는 음악이 바로 그런 순간에 포착해서 작곡되어지고 연주된 거라고 합니다. 매혹이라는 그 제목답게 그 순간이 이랬겠구나 하고 연주를 들으면서 저도 좀 같이 공감이 가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혹시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요? 저도 이 연말 연초에 감기 독감이 좀 와가지고 한 2주 정도 좀 몸이 아프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감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참 어떤 보살님이 그래요.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끈질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던데 정말 말 그대로 끈질기게 따라붙죠. 좀 낫는가 싶으면 또다시 감기 증상이 오고 또 낫는가 싶으면 또다시 오고 아마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감기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따뜻한 물 자주 마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여튼 뭐 생강차가 됐던 대추차가 됐던 자신이 좋아하는 차들을 좀 많이 마셔주고요. 특히 감기로 좀 고생하실 때는 평소에 드시던 커피라 해도 커피는 좀 잠시 멀리 보류해 놓고 좀 몸을 보호해 주는 이제 그런 차 종류 또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 감기는 밥상머리 밑에 기다리고 있다. 밥상머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먹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탁 머리를 쳐들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감기 때에는 감기가 걸렸을 때는 뭘 먹어도 영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술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잘 먹어야지만이 기운을 차릴 수 있고 먹는다 그래서 먹는 쪽쪽 다 영양으로 가지 않고 감기 바이러스가 다 그걸 또 흡착해서 빨아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맛이 없더라도 자꾸 일어나서 추스리고 콩나물국도 드시고 또 생강차도 달여 드시고 이렇게 해서 몸을 잘 보호하면서 이번 겨울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16년 12월 29일이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가 이제 지난해의 마지막 방송이었죠. 그래서 특집으로 부산에 있는 송정의 쿠무다에서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공개 방송 작은 소규모의 미니 콘서트 같은 형식으로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1월 달 바로 지난주 1월 5일에 신년 특집 방송으로 새해 특집을 보내드렸습니다. 연말과 그리고 또 신년 특집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외부 바깥에 나갔을 때의 그 방송을 듣고 보는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신가 봐요. 여러분들께서 그 방송이 참 좋구나 하고 정말 매혹적으로 빠져서 보고 있을 때 그 브라운관 바로 TV 화면 그 너머에 제 모습 양옆으로 뒤편에 수많은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조가 물 위에 떠서 아름다운 모습을 아주 우아하게 보여줄 때 그 밑에서는 발 밑에서는 계속 백조가 그 발을 저어야 되는 것처럼 또 그 카메라 감독이나 이런 스태프들 모두가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는 그 연말 연초 제가 그 촬영을 나갔던 그 시기에는 겨울바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겨울바람이 대단한지 그 바람 때문에 제가 이 심장과 폐가 결리고 쑤시듯이 아프다는 그런 바람은 제 생전하고 처음 맞아봤는데 제가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바람 앞에 서면 머리가 막 이리저리 날리니까 바람이 굉장히 부는구나 하고 느끼실 텐데
우리 스님들이 이 머리카락이 동으로도 서로 또 날릴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 아, 저 장소가 괜찮은가 보다. 아마 이렇게 보이실 테고 뭐 두루막 자락이 막 휘날리는 걸 보면서 감지는 하시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그 겨울에 큰 바람 앞에서 촬영을 했는 것이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보람 있게 잘 봐주셨으면 하고 기대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스태프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도 환호하고 좋아해 주셔서 보람도 있고요. 특집 방송이 큰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큰 힘이 된다. 연말에 한 해를 보낼 때도 뒤숭숭한 마음을 그 방송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또 신년 특집 방송을 보면서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연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대자연 앞에 또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마음을 추스를 수 있게 해주잖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응원을 하고 즐겁게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촬영 나가면 어떨 때는 죽도록 고생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어느 결에 그 고생은 또 뒷전이고 또 어떤 곳을 가서 어떤 장면을 찍어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까. 바로 돌아오면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계절 바뀔 때마다 여러분께 새 옷 또는 새 음식을 공양 올리듯이 또 좋은 장소로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것이 또 우리 스태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 아래 앉아서가 방송 시작한 지 언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우리 이 방송 프로그램에 후원을 할 테니까 제작비를 지원할 테니 우리가 지원하는 그 제작비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송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지난 12월 29일에 여러분들이 연말 프로그램을 보셨던 그 쿠무다라고 하는 그 대운사 주석 스님이 있는 절이죠. 주석 스님이 주석하는 절인데요. 그 주석 스님이 나무 아래 앉아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좀 제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런 특집 방송을 하게 됐던 건데요. 앞으로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사찰이나 또 그 밖에 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직장 또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장소이건 간에 나무 아래 앉아서가 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소개해 주면 좋겠다라든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런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를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작 지원에 이쪽으로 좀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번호 02번이고요. 3270-3431, 3270-3431번으로 연락 주시면서 나무 아래 앉아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면서 문의해 주시면 그 후원금들을 잘 모아놨다가 제가 여러분들을 국내만이 아니라 실크로드 같은 이런 곳도 한 번씩 모시고 나가고 싶어요. 스리랑카가 될지 미얀마가 될지 또는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우리 현장 법사께서 가신 그 사막 길을 가게 될지 그런 풍경들을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안방에 제가 직접 걸어가면서 하는 그 모습을 배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제작 지원팀으로 연락 주셔서 나무 아래 앉아서가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주 질이 좋은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랜더 반 워머라고요. 아마 이 노래 딱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목소리가 굉장히 아주 미성이죠. 아름다운데 49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노래가 남아서 지금까지도 우리들 가슴에 전해지고 있는 노래예요. Just When I Need You Most. 함께 들을까요?
Packed in the morning, I stared out the window and I struggled for something to say. You left in the rain without closing the door. I didn't stand in your way. Now I miss you more than I missed you before, and now where I'll find comfort, God knows. 'Cause you left me just when I needed you most. Left me just when I needed you most. Now most every morning I stare out the window and I think about where you might be. I've written you letters that I'd like to send, if you would just send one to me. 'Cause I need you more than I needed before, and now where I'll find comfort, God knows. 'Cause you left me just when I needed you most. Left me just when I needed you most. Packed in the morning, I stared out the window and I struggled for something to say. You left in the rain without closing the door. I didn't stand in your way. Now I love you more than I loved you before, and now where I'll find comfort, God knows. 'Cause you left me just when I needed you most. Oh yeah, you left me just when I needed you most. You left me just when I needed you most. Just when I need you most. 내가 정말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내 곁을 떠났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이 내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말하자면 가슴에 막 이렇게 서리서리 사무쳐 온다 하는 이런 말인데, 그게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가사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난 사실 당신이 내 곁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난 당신을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2017년 올 한 해는 여러분도 뭐 사랑하는데 떠난다든지, 속마음은 실제로 사랑하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기보다 실제로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다,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가야 한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한다면 뭐 또 이렇게 놓아줄 수 있는, 그 삶을 점점점 단순하게 좀 심플하게 살아가는 게 좀 걱정과 근심의 무게를 많이 덜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속의 책 한 권, 이 시간이
사실 이게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 그냥 편안하게 차담 나누듯이 앉아서 뭐 슥 스쳐 지나가면서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고 딱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시간에 보내드리는 이 바람 속의 책 한 권이라고 하는 이 코너는 딱 TV 앞에서나 아니면 폰으로 여러분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보실 때는 거기에 딱 집중하고 몰입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들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이 시간을 듣고 계신다는 걸 우리 스태프들은 한 3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뭐 편지 사연이나 또는 댓글을 달아주실 때 그 내용에 그 바람 속의 책 한 권의 내용을 한 줄도 그냥 허투루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생각했거든요. 올해도 역시 내 마음 속에 그 책 그리고 바람 속의 한 권의 책을 꺼내서 읽어드릴까 하는데 올해는 가급적이면 마음 공부와 관련된 뭐 가끔은 경전의 좋은 글들도 읽어드릴 생각이고요.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다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을 선정해서 자주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스님들이 출가를 하게 되면 강원이라고 하는 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3.2 시절에 강원에 가서 그 승려로서 익혀야 될 공부를 경전으로 배우게 되는 그 시기가 강원 교육이죠. 그때 이제 1학년 과정이 초발심 자격문부터 이제 그 과정을 지나 치문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치문은 말 그대로 승려가 출가한 승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옷만 먹물색을 들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내 마음 안에 싫고 좋음이라고 하는 걸 구별짓지 않고 어떻게 진리에 가까이 접근해 갈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 출가한 사람이 배워야 하는 그 과정을 1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2학년 때에는 이제 많은 큰 스님들의 가르침과 선사 스님들, 조사 스님들, 윗대의 스님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승려가 또 마음을 어떻게 다잡고 또 수행의 끈을 잡고 가야 하는가. 이제 이렇게 학년별로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특히 2학년 과정에 들어섰을 때 배우는 이제 서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편지할 때 서자, 서신 보낸다 그러죠. 그 서자입니다. 그래서 서장, 편지글들을 모은 그런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대해선사, 바로 이 대해종고 스님은 특히 그 간화선이나 이런 참선 수행과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서장은 참선의 지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있어서는 그 육조단경으로 스승을 삼고 서장으로 도반을 삼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른 책은 다 버리더라도 이 책 한 권만큼은 걸망 속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꼭 보고 익혀야 할 책으로 또 선택되기도 합니다. 모두 62편의 그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서신 중에 스님, 승려가 쓴 그 편지가 2편이 있고 여성이 쓴 편지가 1편이고 나머지는 다 남성인데 그 시대 당대의 지성인들이면서 뭐 관료, 그런 분들과 주고받았던 대선사와 주고받았던 편지글들의 모음집입니다. 편지 모음집인데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뭐 대학 교수라든지 뭐 의사, 뭐 판사, 검사 또는 무슨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 뭐 이런 그 사회의 지식층이나 지성인층에 또는 지도자 자리에 있는 분들이 대선사에게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편지를 보내고 거기에 스님께서 자상하게 답변을 보내주시는 그런 글들을 모은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바로 그 선스승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장이라고 하는 글을 풀자면 이렇게 선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그 스승님의 편지글이다. 그걸 이제 이렇게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있는 한 부분을 읽어드릴까 하는데 어떤 거사님이 남자분이
대선사께 서신을 보냅니다. 그 보낸 내용을 오늘 읽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대선사의 답글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편지글 중에 마음 공부라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한 남성의 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서 마음 찾는 일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뒤에 혼인하고 벼슬을 살며 공부에 전념치 못하고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지금에 이르러서 나이만 먹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참된 공부를 하지 못했다 하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늘 스스로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세우고 원을 바람은 실로 얕은 지견에 있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나 깨달음이란 모름지기 바로 옛 사람들이 몸소 증득한 곳에 이르러야 공부가 끝나는 것이지요. 일찍이 이런 마음에서 한 생각도 물러나지 않았으나 끝내 공부가 한결같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낍니다. 뜻과 원력은 컸으나 제가 해낼 수 있는 힘이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원호대사께 간곡하게 가르침을 청하였더니 큰 스님께서 법어 6단을 내 보이셨습니다. 아둔한 저를 공부시키시며 언제나 스스로 화두를 들거라. 오래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스님의 간절한 가르침이 이와 같았건만 아둔한 저의 어리석음이 참으로 깊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다행히 세상의 번거로운 인연을 모두 마치고 한가롭게 살면서 다른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시절이 스스로 호되게 채찍질하여 처음 세운 뜻을 이루고자 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몸소 가르침받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할 뿐입니다. 이미 일생의 허물을 낱낱이 드러내었으니 스님께서는 반드시 이 마음을 훤히 아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꼼꼼히 타일러서 꾸짖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로 본지로 서로 꼭 들어 마주오리까. 이와 같은 말도 허물이 적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오직 지극한 정성을 바칠 뿐입니다. 이는 스스로 도망가 숨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참으로 제가 불쌍하다 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마음 공부에 대하여 스님께 여쭙습니다.
오빌리비언 이 곡은 그 다양한 악기로 연주가 된 곡인데요. 피아졸라의 아주 유명한 탱고 곡이죠. 이게 과학 공상 영화의 그 오빌리비언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사운드 트랙인데 그 이제 탱고하고 클래식을 같이 접목시켜서 누에보 탱고라고 합니다.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연주를 들려드려봤는데요. 오빌리비언 이 말은 망각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시간에 가끔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잊혀진다, 망각. 어떤 면에서 좀 기분이 좋지 않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내 삶에 큰 그 좋은 영양제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곱씹어 봐야 상대방에게나 나에게나 그다지 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잊혀지고 망각 속으로 빠져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정말 땡큐, 고마운 거, 그리고 기억해 둘 만한 것, 뭐 사랑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은 기억에 다 잘 담아두더라도 좀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좀 많이 덜어내면서 닭띠해인 닭해잖아요. 닭의 해인 올해는 좀 가볍게 사는 그렇게 한 해가 되어봤으면 싶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겁게 살아왔잖아요. 심각하게 살고 무겁게 살고 근심과 걱정이라는 게 그냥 이 어깨를 막 짓누르고 그 산 고비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게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툭툭 털면서 좀 가볍게 이렇게 그냥 짐도 좀 내려놓고 가볍게 산길을 산책하듯 그렇게 한 해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 앞에 많은 편지가 이렇게 도착해 있어요. 제주도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제 앞에 지금 웬 말이 한 마리 있지 않나요? 제주 올레길을 가시다 보면 간세라 그래서 이 간세가 올레길을 안내합니다. 어느 길로 향해서 가라 하는 길 안내를 해주는 이 간세, 이 천 있죠. 요 말을 만드는 이 천이 그 뭐 버려지는 옷감들, 옷들 뭐 이런 천들을 갖고 재활용을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또 그 수익금으로 또 이 올레길을 다시 뭐 보완하거나 보수하거나 할 때도 뭐 쓰여진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제주에서의 특집을 5편에 걸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그때에 바로 그 올레길의 이사장인 서명숙 이사장님과 올레길에서 만나서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셨을 텐데 우리 이 간세와 함께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스님, 2016년에는 참으로 수많은 인연들이 지나갔습니다. 그중에 유독 제 가슴에 남는 인연이 바로 스님이시네요. 알로름에서 스님과 나누었던 그 시간들, 짧지만 울림이 컸습니다. 그리고 올레에서 보여주셨던 따뜻한 성원에 늘 가슴에 담아두겠습니다. 서명숙하고 이렇게 카드도 보내주셨는데 여기에도 지금 간세가 있고 이게 제주 바다입니다. 이런 엽서와 함께 간세 인형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여기다 좀 달고 다녀 볼까요? 꼬랑지가 이렇게 노란 실로 하니까 굉장히 좀 인상이 남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타고 여러분과 함께 제주도를 가보고 싶네요. 올레길을 언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걸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한 구간만 딱 선택해서라도 말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엽서를 보내주셨는데 또 한 분 한 분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분을 소개 안 할 수가 없네요.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에 사신다는 김순희 자비화님과 김종철 남천님 두 부부가 함께 보내주신 편지인데 이 편지 사연 속에 저는 이게 편지인가 하고 또 뜯었더니요. 편지 속에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넣어서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편지 보낼 때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닌 거 아닌가요? 돈을 이렇게 직접 보내시면 안 되는데 이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시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 불교 TV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후원금은 제가 잘 전달을 하겠고요. 오늘 자비화님의 편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자비화입니다. 스님이 진행하는 나무 아래 앉아서를 제 폰에 앱으로 깔아놓고 듣고 있으면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남편의 생일이라서 아침 밥상을 차려보겠다고 음식을 하며 161회 방송과 함께하게 됐어요. 매 방송마다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지만 오늘도 역시 그랬습니다. 인연이 있는 스님들 겨울은 따스하게 보내고 계신지 여쭙고 잘 살펴드리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늘 잘 지내시려니 믿고 그저 표현을 안 해도 이 마음 아시려니 그렇게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어렵고 고단한 일이 있을 때는 기대고 의지하면서 그런 일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했던 소홀함을 정리하고 한 해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스님, 올해는 시어머니 49제를 정각사에서 모시면서 또 하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를 되돌아보고 바르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새겨보는 큰일이었죠. 정각사의 스님들과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 남천이라는 불명을 지어주신 우리 남편이 환갑을 맞이했어요. 변변한 선물도 준비하지 못했건만 선물을 대신하여 스님이 진행하시는 방송에 작은 보시금을 보냅니다. 이 방송을 듣고 보는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모자도 되고 장갑도 되고 털 목도리가 되어서 이 겨울을 잘 나시도록 좋은 방송 해주십시오. 마음으로 입는 빨간 내복입니다. 지난 봄 시어머니께서 아범아 환갑 축하한다. 미리 줘야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주고 가신 현금을 작은 사랑 아픈 어린이 돕기와 나누어서 보내드립니다. 아들을 생각하시는 시어머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모든 분들께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덕분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님. 그러셨네요. 춘천에 계시는 우리 자비화 보살님은 제가 있는 절 정각사의 두 부부가 아니 온 가족이 다니고 계시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방송국으로 편지와 함께 이렇게 후원금까지 1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요. 편지 내용이 또 그리고 여기에 보내주신 후원금이 정말 각별하고 뜻이 있네요. 늦었지만 환갑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부부가 올 한 해는 더 새해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저도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드립니다. 자비화 보살님 편지를 받으니 제 가슴이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막 땀이 다 날 정도로 따뜻해집니다. 노래 선물할게요. 김연숙 씨가 노래합니다. 그날. 언덕 위에
여러분이 전국 각처에서 또 전 세계 각국에서 나무 아래 앉아서를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지 한 분 한 분의 편지와 마음들을 보면 느껴집니다. 그 마음 고스란히 다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잘 받아서 연꽃 한 송이 피워 올리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에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리며 오늘 이 시간 접습니다. 고맙습니다.